미국 인디 영화의 상징적인 인물인 짐 자무시 감독의 신작이자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 죽은 사람들이 좀비로 되살아나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공포영화 데드 돈 다이에 관한 10가지 접식 지금 살펴봅니다. 데드 돈 다이는 2019년 제72회 칸 영화제 개막작으로 경쟁 부문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짐 자무시 감독의 작품이 칸 영화제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12번째입니다. 그는 1984년 천국보다 낯선으로 황금 카메라상을 받은 이후로 1993년 커피와 담배 3로 단편영화상을, 2005년 브로큰 플라워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죠. 그의 작품들은 건조하고 절제된 표현 방식이 중심으로 이루어졌네요. 또한 데드맨, 고스트도, 브로큰 플라워,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 등의 작품을 통해 웨스턴, 사무라이, 로맨스 등 기존 장르의 관습을 뒤집어 새로운 메시지와 분위기를 끌어내는 작품들을 만들어내며 수많은 영화 팬들을 매료시켰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영화는 짐 자무시 감독이 35년 감독 인생 처음으로 미국에서 600개 이상의 상영관을 받아 개봉했습니다. 데드 돈 다이는 기존 좀비 영화의 장르적 관습을 이용하면서 이를 뒤집고 새로운 시선을 만들면서 자신만의 좀비 월드를 구축했습니다. 짐 자무시 감독은 지구가 자전축을 벗어나면서 생긴 이상현상으로 좀비들이 깨어나고 그들이 살아생전 집착했던 것들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통해 환경과 인간성 상실에 대한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눈앞의 현실만 보느라 더 큰 비극과 재앙을 인지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죽은 자들이 죽지 않은 것처럼 살아있는 자들 또한 결코 깨어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죠. 트럼프를 저격하는 정치 영화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그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자연이 쇠퇴해가는 것이 무섭고 걱정스럽다라며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관심과 실패가 우려된다. 인간이 지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미래 세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칸 영화제 상영 후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짐 자무시 감독이 가장 큰 영향을 준 작품은 인종 갈등, 베트남 전쟁, 자본주의와 소비주의 등 다양한 정치 사회적 화두를 담은 조지 로메오의 1968년 영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었는데요. 그는 이 영화 속에서 수많은 오마주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죠. 대표적으로 조가 운전하는 1968년산 폰티앙 르망은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에 나오는 차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밤이 아닌 낮에 촬영해 후반 작업을 통해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어낸 건 역시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의 초저예산 촬영 스타일과 유사하죠. 또한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을 칸 영화제에서 관람하고 욕설 섞인 찬사를 한 바 있는 짐 자무시 감독은 이에 대한 오마주를 숨겨뒀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스마트폰에 심취해 의식 없이 거리를 걷는 좀비, 무덤에서 깨어난 와이파이를 찾는 좀비 등 현생에서 집착했던 것들을 놓지 못하는 좀비들이 대거 등장하는데요. 셀레나 고메즈는 소셜미디어는 10대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존감을 낮출 뿐 아니라 화면 밖의 세계에 대한 인지를 떨어뜨린다 라는 의견을 칸 영화제 기자회견에서 밝혔죠. 한편 영화엔 수용소에 갇힌 미성년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좀비로 변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짐 자무시 감독은 10대들은 대체로 힘든 시간을 보낸다라며 그들을 구금시설에 보호해두고 싶었다. 나에게 그들은 미래의 희망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죠. 이번 작품은 짐 자무시 감독의 페르소나 배우들이 전격 출연했는데요. 먼저 고스트버스터즈 시리즈로 이름을 알린 빌 머레이가 커피와 담배, 브로큰 플라워, 리미츠 오브 컨트롤에 이어 네 번째 짐 자무시 감독의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대본이 너무 재밌어서 흥분됐다. 감독이 이런 코미디를 쓸 수 있을진 몰랐다. 나에게 딱 맞는 역할이라고 했는데요. 그는 샘 레이비 감독의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맨 파커를 맡았던 배우 클리프 로버트슨의 이름을 딴 클리프 경찰서장을 맡았죠. 아담 드라이버는 짐 자무시 감독의 전작이자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이름을 올렸던 영화 패터슨 속 시적인 주인공과는 전혀 다르지만 비슷한 이름을 가진 이성주의로 무장한 포커페이스 경찰 로니 피터슨을 연기합니다. 이는 짐 자무시 감독이 아담 드라이버와 함께 패터슨을 작업하던 중 패터슨의 캐릭터와 대조적인 폭력적이고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캐릭터로 패터스이라는 제목의 액션 영화를 찍는 것에 대한 농담을 나눴고, 이어 데드 돈 다이의 각본을 쓰며 아담 드라이버를 염두에 두고 그에게 패터슨의 A를 E로 바꾼 피터스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었죠. 짐 자무시는 다니엘 크레이그에게도 캐스팅 제안을 했지만 그는 스케줄상의 문제로 출연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짐 자무시 감독은 다니엘 크레이그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 캐릭터를 대본에서 삭제해버렸습니다. 이는 짐 자무시가 이번 영화의 작업에서 유일하게 실망했던 순간이었죠. 결국 아담 드라이버가 다니엘 크레이그 대신 출연 분량을 차지했고 피터스라는 캐릭터로 등장했습니다. 검술에 능한
미스테리한 장의사 젤다 윈스턴은 틸다 스윈튼이 짐 자무시 감독에게 직접 제안해서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짐 자무시 감독이 각본 작업 초기에 틸다 스윈튼에게 연락을 취해 미국의 작은 마을, 이방인, 좀비 관련 작품이라면 어떤 직업의 캐릭터였으면 좋겠냐라고 물었고, 틸다 스윈튼은 죽은 자들은 죽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영화 제목을 고려해 장의사 역할을 맡고 싶다고 제안해 18개월 후 대본을 받았죠. 틸다 스윈튼 역시 브로큰 플라워, 리미츠 오브 컨트롤,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난다에 이어 네 번째로 짐 자무시 감독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미스터리 트레인, 커피와 담배 2 이후 세 번째로 스티브 부세미가 짐 자무시 감독의 작품에 참여했는데요. 그는 미국을 다시 백인의 국가로라고 써진 모자를 쓰고 다니는 농부 밀러 역할을 맡았죠. 짐 자무시 감독은 밀러 캐릭터를 엄청난 인종차별주의자의 속 좁은 인간이라고 설명했지만, 스티브 부세미에게 그 역할을 맡긴 이유는 자신이 아는 사람 중 가장 인종차별적이지도 속이 좁지도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2017년 제59회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컨트리 앨범상 수상자인 스터즈 심슨이 데드 돈 다이의 테마곡을 작사했습니다. 영화의 동일한 제목의 테마곡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과거의 쾌락을 향해 비틀거리는 좀비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의 무관심과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했죠. 또한 지금이라도 깨어나 주변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스터즈 심슨은 극중에서 기타를 외치며 센터빌의 거리를 활보하는 뮤지션 좀비로 카메오 출연했죠. 지금까지 데드 돈 다이에 관한 10가지 접수식이었습니다. 영화에 관한 기대평 및 감상평도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